대단히 미안하지만은 그 간사하지 마세요.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얘기하는데 남편이 법원장이니까 아내가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 남편이 계열사 사장인데 어떻게 국정감사에 들어옵니까? 이해충돌 아닙니까? 나와주세요. 법사위에 사실 이해충돌 문제는 이미 감사원 국감에서 전현희 의원님이 본인 권익위감사를 질의했었고, 우리 박지원 의원님은 서해 공무원 사건을 또 질의를 해서 저를 물귀신처럼 끌어들여서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제 사건은 모두 무혐의로 종결되어 하등의 이해충돌 소지가 없는 사안입니다. 내로남불 적반하장 그 자체입니다. 저는 이해충돌성 위원회 간사 선임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나경원 방지법을 즉각 발의하겠습니다. 저희 배우자가 춘천 법원장으로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적 이익 추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것으로 인한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이석하겠다는. 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이제 2주차에 접어들었었죠. 지난주 내내 많은 관심이 집중됐던 법사위. 이번에는 이해충돌 문제로 공방이 오갔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법원장인데 법사위에 있는 나경원 의원 자체가 이해충돌 아니냐. 그럼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의 지금 남편이 춘천지법원장인데 그곳에 감사를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네. 국정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부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어떤 그런 뭐 편들기라든지 이런 네. 질문들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들을 뭐 덮어주기 위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이해가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나 의원이 직접 나서서 아니다. 그 부분이 있을 때 내가 이석을 하겠다라고 아하. 지금 해명을 한 겁니다. 네. 일단 나경원 의원은 아까 들으셨지만 민주당 전현희, 박지원 의원까지 지목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나만 있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두 분을 또 지적을 했어요. 근데 전현희 최고위원의 해명을 보면 본인은 다 이제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고 네. 그 뒤로 이제 형사적 이슈는 없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관련 질문을 한 게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라는 거고, 아마 나경원 의원은 남편분이 현직 법원장으로 재직을 하다 보니까 법사위의 피감기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춘천지방법원장에 있다라고 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만 잠시 이석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고, 이제 법원 전반적인 행정이 춘천지법이랑 또 이 김태호 부장판사랑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지 하나하나 선별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이제 법사위에서 제척되고 회피되는 그런 사유의 어떤 국회의원이라고 그 지위를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생각에 아니 이거 본인에 해당되는 이 남편과 관련되는 일에서만 이석을 해서 빠지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그것 때문에 아예 그냥 법사위에서 배제했다. 이거는 좀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이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나경원 의원이 의견 개진한 대로 이 현안 질의와 관련한 부분이 춘천지방법원에 한정될 때 이석하는 것을 허락해서 이렇게 된 부분 같고요. 다만 법사위원으로 이제 임명이 됐을 때도 사실 남편분은 지방법원장 그 지위에 있으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지금이라도 법사위를 떠나야 된다 이런 기류는 아닌 것 같고, 다만 나경원 의원이 또 의견을 낸 대로 춘천지방법원과 관련한 현안 질의에서는 본인이 질의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다수당의 독주라면서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이요. 어제 추미애 방지법 그리고 김현지 방지법을 동시에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다수당의 독주, 상임위원장의 권한 남용, 그리고 여러 가지 토론권과 발언권을 박탈하는 등의 이러한 권한 남용, 그리고 핵심 증인 채택 공세로 인해서 완전히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김현지 방지법,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하기로 했고, 국민의힘 의원님들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형사 고발 대상임을 여러분께 경고합니다.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또다시 위원장석을 점거하듯이 접근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할 경우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형사 고발할 것을 제가 주문했습니다.
허위 날조와 거짓 선동을 일삼으며 한 사람에게 집착하는 국민의힘은 스토킹 범죄 집단입니까? 자, 김현지 부속실장 사실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두고 정말 뜨겁게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야당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보기 불편한 존재이기도 합니다만 추미애 방지법, 김현지 방지법 글쎄요. 뭐 일단 뭐 법안을 발의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국회 통과는 안 되잖아요. 이 의석수가. 그렇습니다. 뭐 본회의 통과도 물론이거니와 상임위 통과 역시 네. 안 되죠. 왜냐하면 뭐 상임위 법사위 자체가 모든 법안에 이제 통과를 해야 그다음 본회의에 가는데 법사위도 아주 극소수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네. 차지하고 있는 의석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기 위한 어떤 언론 플레이로 지금 이 법을 발의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당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소수당은 여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법사위에 하루 종일 진행을 좀 시간이 있어서 지켜보신 분들은 너무 편파적인 어떤 그런 그 상임위원장의 진행이라든지 또는 김현지 비서관과 관련돼서도 김현지 실장과 관련돼서도 1급 공무원이라면 최소한 어느 고등학교를 나오고 어느 지역 출신이고 또 어떠한 그런 이 경력들이 있는지를 공유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고 그래서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지켜봤을 때 이 법은 진짜 필요 있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재발의할 수 있고 계속 그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다라는 판단이 국민의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현지 실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김현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2016년 11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고가 나면 휴대폰을 절대 빼앗기면 안 된다. 이렇게 증거인멸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 실장의 이런 휴대폰 교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김현지 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이런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주기를 촉구합니다. 박정훈 의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김현지 실장이 대장동 그리고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해당 일이 불거질 때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거예요. 박정훈 의원은 일종의 증거인멸이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휴대전화를 바꾸는 거는 본인의 그냥 할 수 있는 자유로운 행동 아닐까요? 그렇죠. 아닌가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휴대전화를 교체할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 당시에는 이제 경기도 지사 시절에 가장 큰 사건들이 폭로가 되거나 또는 그 사건의 진행상 상당히 불리한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기기를 교체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지금 출석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겨난 게 김현지 실장이 예전에 성남시장 시절에 시민단체 간사를 했을 때 시절부터 모든 사건들이 참 다 재조명되고 있거든요. 언론들에 의해서. 그런데 보면 가장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에 개입했다는 그런 의혹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김문기 처장만 하더라도 김문기 처장이 사망했을 때 바로 기기 교체가 나오잖아요. 근데 김문기 처장과 가장 자주 통화한 사람이 지금 김현지 실장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당시에 2018년도에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과 관련돼서 지금 재판을 받을 때 실제로 김현지 당시는 보좌관이었죠. 보좌관이 계속 김문기 처장한테 이 자료를 달라 저 자료를 달라 해갖고 굉장히 협조를 많이 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무죄를 받는데 참 많은 어떤 공헌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자주 통화를 했던 본인이 김문기 처장이 사망을 하자마자 바로 기기 교체했다. 이렇게 공교롭게 계속 연결이 된다면 김현지 실장이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사건에 개입했다. 그래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정이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본인 해명이 나왔습니다. 기기 네. 교체의 그 주기를 보면 한 2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약정이 끝나서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하는데 지난 정권 내내 이재명 당시 민주당대표에 대한 사법적인 이슈는 전 정권에서 계속 점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정키로는 휴대전화 교체 시기를 두고 거기에 역으로 사실관계를 깨맞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는요, 인사 개입 의혹도 계속 끊이질 않고 있죠. 오늘 농해수위에서는요, 김인호 산림청장의 이 셀프 추천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셀프 추천인지 들어보시죠. 김 실장이 모든 인사를 주무를 정도의 실세로 산림청장 인사에 개입했다면 김 청장이 굳이 스스로를 추천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될 것으로 생각해서 정년이 한참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두시고 혹시 모종의 약속 같은 거 받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김현지 실장과 만나거나 통한 적 언제입니까? 최근에 통한 적은 대선이 끝나고 나서 축하 전화를 여러 군데 하면서 일정 네트워크를 가지고 검증하기 시작하면 여기 계신 우리 김성교 국회의원님 또 강명구 국회의원님, 주진희 국회의원님 전부 다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과 인연이 있는 분들 이재명 정부에서는 정권 초기에 국민 추천제라는 것을 했죠.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할 만한 좋은 사람들을 추천하고 싶으면 다 추천해라 라고 한 겁니다. 타인은 물론이고 본인이 본인을 추천해도 되는 그런 제도죠. 그래서 셀프 추천을 했다라는 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인호 청장이 바로 이 시스템 국민추천제에 본인이 본인을 추천을 한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만 평소에 김인호 청장이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김현지 실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다녔다. 그러니까 본인이 셀프 추천을 해서 올리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올려놓은 다음에 이제 추천이 됐으니 김현지 실장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인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추측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그 싱크에서 보셨듯이 모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 산림청장 지금 김인호 청장과 인연이 있다. 옛날 성남시에 인연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있는 야당 의원들도 다 인연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진우 의원이 옛날에 검찰에서 함께 일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비위라든지 또는 어떤 사건과 연루돼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가 형성된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이 산림청장과 관련돼서 추천에 대한 어떤 문제만이 아니라 당시에 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건이잖아요. 당시에 이제 환경평가 심의위원인가 그랬습니다. 김인호 위원이. 네. 근데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거 아무래도 제3의 단체,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제3의 단체가 어디냐면 성남의제 21. 본인이 정책위원으로 있는 그 단체의 평가가 같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제3단체에 가야 된다라고 해놓고 자기가 있는 단체에 그걸 받아서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옹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줬기 때문에 지금 옹벽 아파트가 지금 승인이 된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당시에 이제 성남의제 21이 어떤 기능을 했다? 성남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서 성남시의 관변단체처럼 네. 성남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그 시민단체의 그런 위원이었다. 그러므로 그 공원 때문에 산림청장 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셀프 추천도 문제가 되고 셀프 추천 안에 이게 그러니까 경기도와 성남시에 내가 많은 자문을 했다라는 것도 역시 관변단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그대로 표현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의혹 제기입니다. 의혹 제기이고 아직 확인된 사안은 아니니까요. 자,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